보셨어요? 3시 약속하셨죠? 제일 좋은 게 아무리 좋은 것도 3시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끝내드리는 강사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3시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조금 아프시고 힘드셔도 우리 아이들 저희 학교는 여기는 2시간 반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애들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 쉬는 시간 안 드렸죠. 저희하고 쉬는 시간 없습니다. 타점 가고 그래서 좀 엉덩이가 아프신 만큼 우리 애들이 학교나 학원 가면 지금 이 의자 딱딱한 의자 앉아서 2시간 가까이 있다 가는구나 그렇게 해주시고 많이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나눠주셨는데 잠깐만 그건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저는 PPT보다는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종류를 줬는데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이너스 열정과 신념 부원장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게 아니라 이견각의 소장이셨습니다. 제 이름은 그 3부에 그 광고 나갈 때 이승희라고 아마 재원생 붙였는데 제가 본명을 잘 안 밝힙니다. 이승희 강사라고 하면 제가 나오면 누구예요? 여자분을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 이승희는 본명 안 쓰고요. 저는 ON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 이름은 ON 쓰고 근데 어차피 이름 들으셔도 다 까먹으세요. 그냥 저 항상 10년 넘게 머리 색깔이 이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냥 머리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름 보셔도 되고 오늘은 YNS도 Y지만 이경각 때문에 제가 쓸 건데 아까 1교시, 2교시 다 들으셨죠? 1교시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도 있지만 비교과 특히 이제 대학 전형이라든지 학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좀 유익하셨나요? 1교시 수업? 2교시 수업도 하지만 교과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근데 결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입시 쪽에서 보면은 구경도 다 잘했지만 영어는 아까 들으셨죠? 영어는 그냥 못하면 안 되는 과목 그 정도로. 이 영어가 좀 고민이야 그냥 와이너스 말씀드려요. 저는 뭐냐면 영어가 아니라 입시 때문에 좀 썼는데 3교시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담임 선생님 종례반이라고 할게요. 종례하시고 이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이견각 그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기서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입시 거기에 맞춰서 중학교 학생부 만들어가는 거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점검하고 가는 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아무리 입시가 잘 돼도요 사실은 이교수님은 공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저희가 입시 코칭도 하지만 학습 코칭도 해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학습 코칭이지만 입시 코칭 때문에 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게 저도 이제 10몇 년 동안 이 자리에서만 여기가 스카이네 이걸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읽어보시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썼거든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등록부라고 할게요. 이거 좀 읽어보시는데 이 친구 꿈이 뭔지 보이시죠?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아니고요. 중학교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자소서예요. 이게 이제 자소서라는 건데 지금 대학교는 자소서가 없었죠. 근데 완전히 없어졌나요? 있긴 있어요. 네. 서울대, 연대, 고대, 글로벌 전형이나 특기 전형한테 자소서입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도 됐습니다. 어쨌거나 자소라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가 또 오랫동안 몇 년 단위에 걸쳐서라는 건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장인데 이 친구 보면 건축가라는 학생인데요. 처음에 이 친구가 있을 때 여학생이었거든요. 건축가인데 조금 더 내려볼게요. 어느 학교인지 좀 보이시죠? 경기 외고를 간다. 여기서 차라리 건축공학은 아니라는 얘기 건축학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할 텐데 제가 빨간색들을 이렇게 제가 어저께 보면서 급하게 좀 했는데 빨간색들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뭔지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으면서 빨간색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저게 뭘 말하는 걸까요? 와이너스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상품권 갖고 왔는데 구체적인 키워드 뭐예요? 행동 정답입니다.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알죠. 전략 무슨 이
입시 계획,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것들은 아이들이 생각하고 조사한 것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움직였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생각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 애들이. 뭐 하고 가. 근데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학원이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녹여냈고, 그리고 고3이나 중3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글 혹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로 해야 돼요. 사실 입시 얘기하면서 아까 소리전형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시죠? 정시건, 후시건, 수시건 간에 면접이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공부해서 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입시 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녹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쓴 거예요. 뭐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나 이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보니까 저는 고등부모님도 오시죠. 고등부모님들이 38분밖에 예약을 안 하시고요. 30분은 중등부모님들이세요. 되게 빨리 시작하려고 초등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잘 오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구시할 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조금 할 일들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본 거고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분명히 건축학이기도 하고 약간 디자인 쪽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거 1교시 들으셨죠? 역학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역학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아이가 쓴 거예요. 그럼 여기 고등학교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때 지금 이걸 뼈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적어도 여기 중학교 아이들 어머님들이라면 아버님들이라면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뼈다구만 잘 갖추고 있어도 고등학교 가서 좀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본다면 그래서 니네 마이너스 니네 뭐 할 건데 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쓴 겁니다. 자, 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여기에 이제 오늘은 좀 중등부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은 더 폭넓게 볼 때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진학 지도사들이 말하는 얘기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너는 요새 의치 안 되니까 의대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성장 가능성이나 생각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좁혀져 버려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이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학과를 가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그거 보셔도 됩니다. 계열부터 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고등부에서는요. 아까 허이선님 말씀하신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과와 전공 위주로 생기부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권장된다면 아직까지는 학과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대신 적어도 계열까지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중학교 아이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요. 저희 때는 3개밖에 없잖아요. 문과, 이과, 예체능. 지금 7개 계열이에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가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계열 쪽만 이렇게만 해놔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진로복수 정사 검사를 먼저 합니다. 아까 허진호 교수님 이사님 보여드렸죠? 그거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쪽에 적성이 맞는지 진로가 맞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열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중학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냥 보셔도 돼요. 이게 나중에 집에 가져가시면 되니까. 고등학교를 중3 같으면요. 고등학교를 좀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2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특목고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양권의 고등학교도요. 선택과목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과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신성고 다르고 배경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이쪽 계열을 가고 싶은데 이쪽 계열에 필요한 선택 과목이 내가 가려는 고등학교에 있는지 그걸 맞춰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아직은 애들은 특히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갈래요. 부흥초니까 부흥중 부흥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2, 중3 정도 되면 학과 계열이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고등학교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놔야 돼요. 즉 중3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전에 1지망, 2지망, 3지망 정도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죠? 그게 중2, 중3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3이나 중2는 자기소개서 아까 보셨죠?
요거를 특목고 때 1,500자 낸다고는 하지만 뭐 자사고 4,000자, 5,000자 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내가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답게 3학년 3학년답게 뭘 했는지 아까와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할게요. 아니면 자서전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자기소개라고 할게요. whatever 뭐든지 간에 자신만의 스토리가 1년 단위로는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 내가 만약에 의사를 하고 싶고 2학년 때, 3학년 때 판사하고 싶어도 괜찮아요. 애들은 꿈이 맨날 바뀐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의사의 꿈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인권 변호사의 꿈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걸 했던 그렇게 해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걸 그대로 본인이 몸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중학교, 초등학교 어머님, 부모님들께는 이걸 중학교 때 대학 입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훈련들을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마음을 가지고 동아리 선택을 하고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창치활동을 하는 걸 중학교 때 많이 해본다면요. 고1 때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중학교 때 이런 투자를 하셨으면 해가지고 요 프로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학교는 연계 과목이라고 할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중3 같은 경우는 가끔 특목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에도 지금 면접인데 요거는 좀 따로 뺍니다. 빨간색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 아니고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면접 프로그램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중학교 2, 4학년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에 맞춰서 학교 활동 같은 거 연계 과목 봐야 되고요. 마지막에 1년시라면 아까 보셨죠? 자신의 동아리 아니면 무슨 논문 모든 간에 학교 대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건 간에 자기 진로 계열에 맞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히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요, 우리가 요새 입시업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온라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카카오톡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건 지원성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사춘기예요. 그래서 조금 그냥 카카오톡이나 뭐 줌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기본으로 하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한번 만나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다르고요, 저랑 얘기할 때 다르고요, 같이 왔는데 혼자 들어왔을 때 1시간 얘기하는 건 다르고요, 엄마 아빠 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는 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제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월초 월말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월초에 뭔가 과제 같은 걸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행평가가 얘기되었죠. 수행평가가 한 학기 미리 나오나 아니면 그때 보통 나오나요? 그때 나와요. 진짜로 막 3일 전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중 그냥 7days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애들이랑 그걸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봐줘야 돼요. 실제로 그걸 제대로 했는지도 봐줘야 되고 단순하게 그거를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들어오게 되면 최소 오프라인 모임을 월 1회를 제가 좀 봐야 되고요. 줌으로도 최소한 한 번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달 들어가게 되고 분기별, 학기별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해드릴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중과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아이들 옆에서 코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생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5월 달이죠. 5월 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1학기 성적 자체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뭘 해야 되면 생활기록부 1학기 거 정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12월 말 중2는 중3 될 때까지 중3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히 중3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때까지가 중등부 프로그램이고 재원생은 이렇게 80만 원, 재원생은 9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죠. 반면에 고등학교를 좀 가실게요. 고등학교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연 단위로부터 쭉 보셔야 12개월치를 보셔야 돼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아까 1교시에서 많이 배우셔가지고 아마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1학년 때 동아리 같은 거 선택, 특히 동아리는요,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가 알겠지만 보통 고1 때 정한 동아리가 고2 때도 그대로 가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1 저희가 가르칠 때는
3월달에 동아리부터 먼저 확정은 아니더라도 추천하고 보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하기 전부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뭐 방송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특히 이제 미디어 쪽인 친구들은 정말 꼭 하고 싶은 동아리래요. 거기도 면접을 봐야 돼. 선배들이 자소도 보고 면접 봐야 돼요. 그것도 겨울방학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냥 학교 3월 1일 입학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 잘하면 선배들을 미리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시작할 때 그 시기별로 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동아리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것도 시작이 되고요. 물론 학기가 진행되면서 창체 활동, 동아리 진로 활동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느냐. 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뒤로 갈수록 깊이는 그냥 이그샘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와 상담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왜냐면 아이들 생각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바빠요. 애들은 뭐 때문에 교과 때문에 바빠요. 솔직히 이거 챙길 만한 고등학생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을 알걸요. 비교과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시간이 안 나요.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게 저희가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 수행평가나 이런 것까지 어쩐지 좀 써주시나요? 써드릴게요. 근데 같이 써야지. 그리고 저희가 써드려도 나중에 이걸 누가 쓰고 누가 발표해야 돼요? 우리 애가 해야 돼요. 애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저희가 강조하는 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가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5월 말이잖아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7월 단위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 작으니까 제가 거기 그냥 집에 가시라고 인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읽어보시면 아까 1교시 허진호 이사님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 활동이나 이렇게 수행까지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 애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교과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이견각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고등부는 월 1회 똑같이 되면 들어가고요. 아까 봤던 고등부 쪽에서는 이제 아까 허이사님이 직접 또 계속 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실 거고 똑같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까지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금 죄송하지만 다른 레벨이 있는 게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있는데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조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답이 좀 다르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학생부 좀 풍성하게 채워가면서 일단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여기는 조금 나중에 이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레벨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거 잘 보시고 가시면 집에서 아마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하고 또 집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오늘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께는 조금 프로모션을 드리라고 좀 하시네요. 그래서 한 마지막 얘기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입시에 대한 코칭인데 연 단위로 최소 학기 단위로 가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그 해가 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연말이 되면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진로 어떤 계획 때문에 뭘 했는지가 자신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도 알아야 되고 저희들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용이 좀 비싸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왜 보험도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에 대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시를 이렇게 비교과나 전략까지 이렇게 쭉 학생부까지 만들어주는 업체가 서울은 좀 많아요. 많은데 여기 안양시가 못 본 것 같다는 얘기 들어요. 저 엊그저께 안양시 연합회 갔거든요. 안양시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022개 정도 있대요. 교습소까지 다 뺐나 봐요. 그러니까 안양시 학원 연합회가 있어요. 10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그렇게 1000개가 넘는 데인데 입시만 전문적으로 학생부만 관리해 주는 데가 의외로 못 봤다고 하고 저는 의왕시 없는 것 같은데요. 군포 3분시 못 봤어요. 과천시도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은 가끔 이제 고2 때 왜 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대치동 가더라고요.
대치동가요. 근데 아버님들이 갖다 실어 나르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견각이 우리 안양권에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입시 코칭을 전문으로 해서 지금 아까 비용 말씀드렸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코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애들이 실제로 이게 습관화돼야 되는 공부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서머 윈터 캠프 같은 거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당장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이 서머 캠프가 됩니다. 항상 저희 해왔고요. 재훈생분들 아시죠? 하실 분들도 있고요. 그냥 그 쉽게 말하면 스카 애들 보내잖아요. 방학 때. 방학 때 학교 안 가니까 집에서 일단 늦게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 9시에 출근하고 10시 출근하는데 애는 자고 있죠. 얘는 한 3시, 4시쯤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끊어주기도 하는데 차라리 같이 나오세요. 아침에 출근하세요. 그래서 방학 때문에 나서 같이 공부하면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적으로 부모님께 SMS 몇 시에 몇 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가요. 네, 자동으로 가고요. 기계가 찍는 건 아니고 사람 조교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할 거야라는 플래너가 다 있어요. 그거를 조교 선생님이 들어올 때 오늘 공부할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죠. 점심시간이 있긴 있어요. 1시까지 1시간 정도 밥 먹고 아침부터 10시부터 하니까 그러고 나는데 앞에 여기 선생님 자리에 조교 선생님들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뭐 아시면 이 조교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에이섹하고 그 MOU 협정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요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저희 제자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올해 개인적으로 저희 YNS 제자 중에 3명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여학생 2명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어요. 5학년, 6학년 때부터 담임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도 잘했지만 한 친구는 영어 교육과 붙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까 뭐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뭘 하는지 보고 자랐어요.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벤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일관성 있게 쭉 가다 보니까 또 영어하고 있다고 영어 교육과 그런 건가?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교하신 선생님들이 애들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핸드폰 볼 수도 없고요. 친구 만나볼 수도 없고요. 문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공부하는 그 습관을 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 겨울에는 의대생들이 2명이 와가지고요. 요새 의치암이 많이 떠가지고 아무튼 선생님들이 계속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 좀 했던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교과가 이제 국영수에 보는 거는 웬만하면 답변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다가 수학이면 사실 저도 영어 선생님이던 저도 이과생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가끔 보면 과학이나 이쪽 이과 공부한다고 영어를 잠깐 실려 보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어가 굉장히 좀 못하거나 부족한 친구인데 영재고 준비한대요.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친구들 학생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른 교과목을 전부 다 못하겠죠. 국영수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학습 습관 플래너 확인해서 매일매일 가기 전에 1대1로 했는지 체크하고 그 내용을 또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학 때 같은 데 열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전략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익혀가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단 이견각으로 해서 이걸 하시게 되면은 특기를 또 드리는 게 이 방학 동안에 책을 하나 읽게 돼 있어요. 모든 학교만 친구들. 근데 저희가 이제 요새 책 많이 독서활동 평가 안 하시는 걸 아시죠? 챙기고 있어. 평가 안 하는데 문제는 이게 녹여져요. 아까 자습 보셨죠? 애들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책일 수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일 수도 있고 SNS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럼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한 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리학 중에서 어떤 물리학? 양자 물리학. 그럼 두 번째 책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가보자. 그럼 그걸 읽다 말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근 이론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책을 끊임없이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학기에 3번, 5번 이상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지적 호기심 얘기하셨죠. 그게 책 같은 내용들이 생기부에 들어가건 자소서에 쓰이건 아니면 제일 중요한 면접 때 얘기하건 내가 최초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게 되면요 이게 쭉 이어져야 돼요. 단순히 뭐가 있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까지도 연 단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서 그게 더 들어가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여름방학 오잖아요. 2학기 때 우리 애들 아까 그 수행평가라든지 삼과활동할 때 자유주에 나왔다고 할게요. 미리 생각해두고 미리 써놓는 건 어때요? 다들 그러고 싶죠 아이들도. 네. 근데 애들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체육대학이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 미리 해놓자.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 오늘 굉장히 2시간간 아시겠는데 아 저걸 언제 다 할 것도 많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이견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시간을 오버됐지만 좀 알려드리고 집에 가서 보시라고 제가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께 저희가 프로모션을 좀 드린다고 거기 앞에 인쇄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이제 가셔가지고 바로 상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아이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 신청서에다가 오늘 저는 주중이나 주말이고 언제쯤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요. 요거를 쓰셔가지고 앞에다 내고 가시는 분들께는 모든 비용의 완전히 몇 프로죠? 한번 받았는데 저요 10% 할인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결정 안 하셔도 좋으시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내가 우리 아이한테 1년 동안 이런 투자해 놓으면 마지막에 연말에 끝날 때 이런 결과물 포트를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연습이 지금보다도 내년보다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갔을 때 훨씬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상담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는